자, 오늘은 중고 바이크 잘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극히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고 바이크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고 바이크를 잘 고르고 차고차를 잘 걸러내자, 이런 의미보다는 바이크 판매자를 잘 걸러내자, 뭐 이런 뜻이죠. 중고차 중에 허위 매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터사이클도 실제로 허위 매물이 존재합니다. 중고차처럼 차가 현장에 없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상태가 판매자의 말대로인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차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그냥 덜컥 사게 됐다면 모든 문제는 구매자가 안고 가게 됩니다. 심지어 외관이 멀쩡한 중고 바이크의 경우에는 사고 이력이라든지 수리 이력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차를 멀끔하게 고쳐서 무사고차로 등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커스텀에 따른 명목을 붙이기도 하고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중고차 업자입니다. 그래서 무사고차를 고르는 것은 일단 건너뛰고 우리가 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속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속더라도 가능한 최대한 지불한 금액에 가까울 만큼의 가치가 있는 차를 고르면 좋을 듯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차도 바이크도 사고차라 하더라도 완벽하고 투명하게만 처리했다면 오히려 관리 안 된 차보다는 100배 나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 무사고는 마음 한켠에서 내려놓으시는 게 조금 편안합니다. 지금 바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자는 겁니다. 첫째, 저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개인 직거래라면 중고차 사이트에 올려진 글이나 그 사람의 글 쓴 이적 등을 찾아보고 차량에 대한 관리를 예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병적으로, 그러니까 천성이 깔끔하거나 완벽주의자에 가깝다면 최소한 본인이 안전하게 타고 싶어서 혹은 가족이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날까봐 싹 고치고 타거나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잘하거나 SNS를 찾아봐서 그 차량 관련 정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글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차라면 이 차량이 관리가 잘 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바이크도 중고차도 제 생각에는 똑같습니다. 둘째, 매물글에 차계부가 있는 글을 신뢰합니다. 최소한 어디 지점에서 관리했다는 글이라도 있다면 해당 샵의 상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만 알아도 절반은 신뢰가 가는 매물입니다. 이 방법이 생각보다 대단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고 직접 보고 판단하는 과정이나 맞는데 직접 보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누유라든지 사진에 보이지 않는 크랙,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특히나 중고차 업자의 경우 중고 매입 상품을 일일이 체크하지 않습니다. 시동 원활하게 잘 걸리고 엔진에서 뭐 특이하게 이상한 소리 안 나고 뭐 수동 바이크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클러치 잘 동작하고 하면 그냥 좋은 차라고 소개해버립니다. 진짜 주인만이 알 수 있는 특정 부위의 누유라든지 타오면서 느꼈던 불편함,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에어컨 가스를 넣고 두세 달 있으면 또 넣어야 한다거나 바이크의 경우에는 냉각수가 줄어든다든지 엔진 오일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든지 너무 추워서 시동성이 떨어진다든지 가끔 엔진이 뭐 달리다가 푹 꺼진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중고차 업자라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선가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부러 속이고 살았던, 속일 생각이 없었던,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꼭 중고차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바이크의 경우는 폐지 상태라 운행이 어려울 테니까 지인과 현장에 함께 가거나 출장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 전문가와 동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소에 점검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분명 거절할 테니까요. 판매자가 모르고 있었던 수리 내역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 감안해서 서로 금액을 조율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이 안 된다면 결국 딜러샵, 그러니까 직영점을 통한 중고차 구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크의 경우 혼다 코리아,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BMW 코리아, 두카티 코리아 등등 일부 브랜드 매장에서는 중고차를 취급하기도 합니다. 중고차를 매입하거나 판매 대행을 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판매하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한 체크 후에 판매를 하는 형태가 되죠. 저도 특정 브랜드의 딜러샵에서 바이크를 한번 구매한 적이 있는데 스캐너를 물려서 체크하는 등 조금 더 세세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센터보다는 조금 더 신뢰가 있었고 그 바이크를 타는 동안은 정말 문제없이 잘 탔던 기억이 납니다. 딜러사의 중고 매물은 많이 부족하지만 짧은 기간에 보증도 걸어주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죠. 바이크 매물을 검색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도 많고 이 가격에 이걸 판매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차들도 많고 시세의 하락 없이 꾸준히 가격 방어가 되는 매물도 많습니다. 그냥 당연하지만 눈탱이를 맞지 않으려면 새 차를 구매하는 게 맞지만 바이크 가격도 3, 4천만 원이 넘는 차들이 많은데 새 차를 아무렇지 않게 막 살 수는 없겠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를 찾게 되는 거고 투명하게 구매하고 판매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맞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남았는데 이번 내용만큼은 절대 건너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센터를 빙자한 중고 바이크 업자들이 많이 수면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격 부담이 없는 125cc급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대부분인데 125cc에서 250cc 정도의 바이크를 50대 혹은 100대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순환시키는 그런 업자를 선택하신다면 조금 신중하게 고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 언급해드린 위험 요소들의 집합체 정도가 되는데 첫째는 차량의 상태 관계없이 가격만 보고 무조건 매입한 바이크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둘째는 문제가 있어도 시동만 걸리게, 그러니까 목숨만 붙여놓은 바이크들이 간혹 있습니다. 셋째, 기술이 보유된 정도가 아니라 물량만 확보된 창고형 유통업자인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체계가 잡혀있지 않을 때의 중고자동차 딜러사와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과 관련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거나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중고차 허위 매물의 근절을 위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바이크의 경우에는 차량의 이력 관리라든지 체계적이지 않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자전거 거래하듯이 거래하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뒤따라온다면 이건 정말 답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MSX 125를 다시 타볼까 싶어서 중고 앱을 통해서 거래 희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역시 중고 바이크를 판매한 이력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연락을 한 건지 제가 업자라고 판단해서 업자랑 거래하기 싫다면서 이상한 메시지도 보내고 아무튼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뜬금없는 대화 내용이야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업자 아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에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다른 매물 하나 더 보고 다른 분한테 연락했더니 이제 와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첫 번째 봤던 사진 속 동네와 비슷해 보여가지고 같은 곳에서 다른 번호로 올렸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MSX 125는 제가 1년 넘게 탔으니까 제가 차를 꼼꼼히 잘 보면 업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 하더라도 상태만 괜찮으면 좋다는 생각에 보러 갔죠. 도착했더니 차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 센터는 규모가 커서 다른 창고에 있다는 말을 하면서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일단 보여달라고 했더니 원래 사고차인데 이거는 업자들이 보고 가져가라고 올려놓은 매물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매물글에는 사고차 언급이 없었다고 왜 안 써놓냐고 하니까 가격을 보면 업자들은 그냥 대충 알고 가져간다는 거죠. 말장난이죠 같은 회사인데 A 계정은 업자 상대 안 한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씹어버리더니 B 계정은 약속 시간 정해놓고 오라고 해서 막상 가니까 왜 미리 연락 안 줬냐면서 다른 창고에 차가 가 있다고 하면서 업자용 사고차라고 둘러대는 거죠. 왜 이럴까요? 물론 그쪽 속사정은 모르지만 멀리서 오든 가까이서 오든 일단 방문을 시키는 의도인 듯 합니다. 그래서 헛걸음을 했으니까 다른 차를 보여주면서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하는 거죠. 일단 왔다는 건 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니까 쓸 돈이 이 정도 준비되었다는 걸 파악하고 그 가격에 맞는 매물을 보여주면서 다른 차로 전환해서 판매한다든지 조금 더 비싼 차를 판매한다든지 하는 방식이겠습니다. 요즘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누구나 오토바이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 문턱이 높아진 데다가
오토바이만 있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예전에 성행했던 오토바이 허위 매물이 한 번 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중고바이크를 준비해서 투잡을 하려고 짬내서 알바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입문용으로 바이크를 찾으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가능한 이런 상술이 아닌 사기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겠죠.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고바이크는 잘 아는 지인이나 협의가 된 센터 앞에서 거래한다. 센터 매물 중에서 창고형으로 정비를 못하는 그냥 유통업자와는 거래를 주의한다. 업자를 통할 경우에 가능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 딜러샵의 바이크를 선택한다.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냥 새 차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을 통해서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 좋아요 버튼과 댓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고차를 고를 때 어디를 한번 보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